저희 당 대표인 홍준표 대표의 언사가 도를 넘어선 지 오래됐습니다. 바퀴벌레로 시작을 해서 어제는 암덩어리, 고름이라는 단어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암덩어리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까? 암덩어리 님이라고 하면 이게 있습니까? 그건 너무너무 잘못된 것이고 완전 날조된 영웅담입니다. 양심과 양식이 전혀 없는 사람 같아요. 암덩어리, 고름, 침밖에를 겨냥한 홍준표 대표의 거친 언사에 자유한국당 내부가 시끌시끌했습니다. 보수 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은 홍준표 대표다라는 비판에 직면했던 스트롱맨. 홍준표 대표 한동안 잠잠히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요. 일주일 동안 조용했던 홍준표 대표가 이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암덩어리님이라는 말을 장전한 상태로 말입니다. 국격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라고 당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했는데 품격이 없다고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지 한번 지적해 보시죠. 어른에 나온 얘는 암, 고름덩어리. 암이 보통 명사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고름덩어리가 보통 명사 아니에요? 그런데 암덩어리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까? 품격 있게 어떻게 하니까 암덩어리 님이라고 하면 품격이 있습니까? 제가 그래도 대학적으로 사법시험, 검사, 국회의원 내고 지사도 보고 대통령 후보까지 품격 없는 그런 이야기 참 어이가 없어요. 암, 고름, 이런 것들 다 명사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물 명사이지 사람에게 이걸 적용했을 때는 품격이 조금 맞지 않는 게 사실 아닙니까? 하중대 위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비유가 좀 과하죠. 비유가 과하고 사실은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 꼭 거기에 친박을 저렇게 이렇게 비난할 때 이렇게 쓴 말뿐만 아니고 평소에 말 태도가 좀 그래요. 네. 자신의 장인한테도 영감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 홍준표 대표의 어떤 막말 한번 해보라 그러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는 이제 워낙 그 당내에서 서로 이제 갈등이 심해지면서 이 막말 자체가 하나의 화두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근데 실제로 몇 달간 아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서청원 의원과의 그런 말싸움 그리고 기싸움 이것 때문에 이 두 의원 부인들끼리도 또 감정 싸움이 오고 갔다고요. 살충제를 선물했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심정수 차장? 친박계 하고 지금 일전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표가. 근데 참 동물하고 인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바퀴벌레 같다고 했다가 기생충하고 같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개하고도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그 비난이 계속 쏟아지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왼편에 있는 분이 서청원 그 의원의 아내입니다. 이선화 여사라고 사실 정치부 오래 출입한 여기자들은 압니다. 왜냐하면 워낙 세신 여사님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홍준표 대표의 그 아내인 이순삼 여사인데 이 여사들끼리의 모임이 있거든요. 정치인들도. 그런데 그 이선화 여사가 그 보스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 같은 걸 쫙 조직하면은 그 나머지 여사의 부인들이 이렇게 그분한테 와서 인사도 하고 예의를 갖추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저 좌장격인 이선화 여사께서 홍준표 대표한테 우리 남편을 바퀴벌레라고 했다고 그래 그럼 할 테면 해봐 하고 살충제를 선물로 그 자리에서 줬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 거죠? 근데 그런 얘기가 여의도에 풍문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여사님한테 직접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분의 그 성격을 잘 아는 분들은 충분히 있을 법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인들끼리도 기싸움을 벌일 정도로 홍준표 대표의 막말이 부른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만 홍준표 대표는요 오히려 그게 자신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본질이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숨기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본질을 숨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죽을 때는 되지 않았다. 좀 이해가 가요. 네. 홍준표 대표가 내 본질이 그렇다 하는 게 제 이해가 가요. 왜냐면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도 홍준표 검사가 이 수사를 한번 했다 하면 완전히 끝장을 보는 수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위에 있었던 부장이라든가 아니면 차장검사부의 검사장이 항상 이 수사는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를 해라. 즉 다시 말하면은 환부만 도려내고 나머지는 그냥, 왜냐면 모든 걸 다 뿌리까지 캐려다 보면 이게 수사가 끝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항상 조정을 하는 역할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내 본질이 이렇다 하는 거는 사실 제가 이해가 가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홍 대표가 원래부터 이른바 51% 정치인 이렇게 좀 불렸었죠. 그러니까 피하 구분을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상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저런 이 말에서 굉장히 좀 강한 말 이런 것들을 많이 쏟아내고 되고, 그것이 이제 평의원일 때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제1야당의 지금 당 대표 입장에 있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부분에서의 말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이제 노출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 이야기를 또 계속 이어가 볼까요? 지금 이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들으시는 음악, 홍준표 대표의 자신감의 근원이 바로 이 드라마 모래시계에 흐르던 음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래시계 검사로 일약 스타덤에 올라서 정치권에 입문을 했던 홍준표 대표. 정치적인 고비마다 나는 모래시계 검사다. 그러면서 이 이미지를 아주 잘 활용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홍준표 대표의 정치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래시계 검사 이미지가 날조됐다, 이런 주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광주 검사하면서 깡패들은 많이 잡았어요. 그때 깡패들 소탕하는 바람에 모래시계 드라마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제가 모래시계 검사로 광주에서 1년 3개월을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잘못된 것이고 완전 날조된 영웅담입니다. 완전히 혼자 만든 뭐 정말 삼류 소설만도 나올 수 없는 그런 거를 악인 중에서도 악인 같아요. 양심과 양식이 전혀 없는 사람 같아요. 내 인생은 그 당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천길 낭떠러지로. 모래시계 검사로 알려진 홍준표 대표, 그리고 이 조폭 출신으로 알려진 이 여운한 씨, 이 두 사람이 만난 게 1991년이에요. 노태우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딱 1년 되던 그때쯤에 만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홍준표 검사, 이제 대표가 이제 검사했던 시절에 처음부터 잘 나갔던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지방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서울로 올라오더라도 서울중앙지검에 못 들어오고 남부지청에 가서 근무하고 다시 또 지방 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광주에 가가지고 광주 지역의 최대 조폭 두목인 여운환 씨를 잡게 되면서 드디어 홍준표 검사가 이제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오게 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박철원 씨를 이제 구속하게 되면서 더욱더 이제 전국적인 이제 검사의 명성을 날리게 되는데, 저기에서 이제 있었던 일 중에 저는 어떤 여운환 씨의 어떤 범죄 혐의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다 유죄가 났고 징역 4년 실형도 살았고 이런 건 뭐 움직일 수 없는 건데, 제가 듣기로는 그때 당시에 홍준표 검사를 위협하기 위해서 조폭이 거기다 칼을 배달했다고, 식칼을 배달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제가 홍준표 의원한테도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디 다른 위층인가 아래층에 원래 배달돼야 되는 것이 순간적으로 잘못 배달돼가지고 그런 것이지, 홍준표 검사를 위협하기 위해서 조폭이 칼을 배달한 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때 이 보도가 나왔던 경향신문 기사를 저희가 97년도 내용을 찾아놨는데, 유럽 여행 다녀온 여운환 씨가 독일제 칼 세트를 이웃 주민들, 친하게 지낸 이웃들에게 선물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이름이 비슷한 홍모표 씨에게 준다는 걸 다시 잘못해서 홍준표 당시 검사에게 이걸 주면서 본인이 협박을 받았다, 이렇게 오해를 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얘기도요, 홍준표 대표와 이 여운환 씨가 둘이 또 말이 다릅니다.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죠. 그래서 내 검사할 때 깡패들이 식칼을 집에 보내고 뒤에 퇴근하는데 석궁을 쏴대도 내 눈 하나 깜짝 안 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선물 상품이 된다. 가까운 지인분들하고 서로 나눴던 것입니다. 그게 홍준표 씨한테 경비원 전달을 잘 못해가지고 너무너무 잘못된 것이고 완전 날조된 영웅담입니다. 자, 이래저래 안에서 밖에서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홍준표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짧게 살펴봤습니다. 대표의 어떤 막말 한번 해보라 그러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는 이제 워낙 그 당내에서 서로 이제 갈등이 심해지면서 이 막말 자체가 하나의 화두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근데 실제로 몇 달간 아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서청원 의원과의 그런 말싸움 그리고 기싸움 이것 때문에 이 두 의원 부인들끼리도 또 감정 싸움이 오고 갔다고요. 살충제를 선물했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심정수 차장? 친박계 하고 지금 일전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표가. 근데 참 동물하고 인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바퀴벌레 같다고 했다가 기생충하고 같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개하고도 비슷하다 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그 비난이 계속 쏟아지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왼편에 있는 분이 서청원 그 의원의 아내입니다. 이선화 여사라고 사실 정치부 오래 출입한 여기자들은 압니다. 왜냐하면 워낙 저희 당 대표인 홍준표 대표의 언사가 도를 넘어선 지 오래됐습니다. 바퀴벌레로 시작을 해서 어제는 암덩어리, 고름이라는 단어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암덩어리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까? 암덩어리 님이라고 하면 그게 있습니까? 그건 너무너무 잘못된 것이고 완전 날조된 영웅담입니다. 양심과 양식이 전혀 없는 사람 같아요. 암덩어리, 고름, 친박계를 겨냥한 홍준표 대표의 이 거친 언사에 자유한국당 내부가 시끌시끌했습니다. 이 보수 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은 홍준표 대표다라는 비판에 직면했던 이 스트롱맨. 홍준표 대표 한동안 잠잠히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요. 일주일 동안 조용했던 홍준표 대표가 이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암덩어리님이라는 말을 장전한 상태로 말입니다. 성격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당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했는데 품격이 없다고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지 한번 지적해 보시죠. 언론에 나온 얘는 암 고름덩어리. 암이 보통 명사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고름덩어리가 보통 명사 아니에요. 그런데 암덩어리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까? 품격 있게 어떻게 하니까 암덩어리 님이라고 하면 품격이 있습니까? 최신 여사님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홍준표 대표의 그 아내인 이순삼 여사인데 이 여사들끼리의 모임이 있거든요, 정치인들도. 그런데 그 이선화 여사가 이 뭐랄까요, 그 보스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 같은 걸 쫙 조직하면은 그 나머지 여사의 부인들이 이렇게 그분한테 와서 인사도 하고 뭐 예의를 갖추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저 좌장격인 이선화 여사께서 홍준표 대표한테 우리 남편을 바퀴벌레라고 했다고 그래 그럼 할 테면 해봐 하고 살충제를 선물로 그 자리에서 줬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 거죠? 근데 그런 얘기가 여의도에 풍문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여사님한테 직접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분의 그 성격을 잘 아는 분들은 충분히 있을 법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인들끼리도 기싸움을 벌일 정도로 홍준표 대표의 막말이 부른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만 홍준표 대표는요, 오히려 그게 제가 그래도 학적으로 사법시험, 검사, 국회의원 내보내, 지사도 보내, 대통령 후보까지 품격 없는 그런 참 의의가 없어요. 암, 고름, 이런 것들 다 명사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물 명사이지 사람에게 이걸 적용했을 때는 품격이 조금 맞지 않는 게 사실 아닙니까? 하준대 위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비유가 좀 과하죠. 비유가 과하고 사실은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
꼭 뭐 거기에 뭐 친박을 저렇게 이렇게 비난할 때 이렇게 쓴 말뿐만 아니고 평소에 말 태도가 좀 그래요. 네. 자신의 장인한테도 영감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주변에 이 홍준표